안녕하세요. 이익주입니다.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이 마쳤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확실히 고려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려 거란 전쟁 과정에서 활동했던 위인들이죠. 몇 사람들의 잊혀졌던 기록이 되살아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양규, 하공진 그리고 강감찬 세 분과 당시 고려 거란 전쟁을 지휘한 국왕 현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규입니다. 우리 역사에 저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드라마에서의 활약상에 비추어서 남아있는 사료는 참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나이를 몰라요. 그 전쟁을 할 당시에 대충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인물의 전기를 모아놓은 편이 있죠. 이것을 열전이라고 하는데요. 열전이 있지만 그 기록이 풍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본관도 모릅니다.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목종 때 형부낭중이라고 하는 관직에 올랐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부낭중은 육부 가운데 형부의 정오품 문관직이 낭중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추정을 하는 거죠. 아마 관직에 오를 때 무신으로 해서 이런 길을 가지는 않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무신들은 대체로 군사 지휘관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길에는 낭중이라는 관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반직으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인데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 그렇게 잘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양규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서기 1010년 거란이 고려를 두 번째로 침략해 왔을 때의 일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1차 침략이 있었어요. 서기 993년에 소손령이 거란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고, 그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거란군을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 침략이고 1010년에 2차 침략이 있습니다. 거란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는데 명분은 그것보다 한 해 전에 있었던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했다고 하는, 그래서 강조를 토벌한다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고려를 공격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란주, 그러니까 거란 임금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흥화진을 포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흥화진에서는 실제 전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양규가 서북면 도순검사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북면 도순검사는 고려에서 바라볼 때 서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도 지방의 방어를 총지휘하는 이런 관직입니다. 이런 관직에 있던 양규가 바로 그 흥화진에 있었던 거예요. 흥화진은 어디냐면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를 거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있는 곳이 흥화진이거든요. 압록강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1차로 방어선을 치게 되는데 이때 양규를 비롯한 흥화진의 고려 군인들이 성을 굳게 지켰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양규를 비롯한 소수의 고려 군인들이 다수의 거란군을 상대로 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때 거란 성종이 이끌고 온 군대가 기병 20만 명, 보병 20만 명, 합이 4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40만 명이 일시에 침략해 온다고 하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40만 명의 식량, 의복, 무기 이런 걸 더 어떻게 보급했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들고, 옛날에 전쟁할 때는 공격을 하는 쪽에서 자기들의 수를 부풀리는 것이 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은 이때 흥화진에서는 거란 성종이 보낸 거란군 300명이 흥화진에 와서 항복을 강요했고 그 성 안에 있던 고려 사람들이 그것을 끝내 거부했다고 하는 이런 공방이 실려 있을 뿐입니다. 그때 거란 성종은 흥화진 한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려의 수도 개경을 공격하려는 전술을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직도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전투는 흥화진보다 아래에 있는 통주에서 있었습니다. 통주는 지금 평안북도 선천인데요. 여기에 고려 주력군을 이끌고 강조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강조와 거란 성종의 군대가 직접 맞부딪혀 싸운 곳은 통주였고 이 통주 전투에서 강조 군대가 패배하죠. 강조가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고려 군대가 전멸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통주에서 승리한 거란 성종이 흥화진으로 사람을 보내서 양규에게 이제 통주가 함락되었으니 항복하라 라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이때 양규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왕명을 받고 왔지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해서 항복하지 않고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자, 거란 성종은 흥화진을 그대로 두고 서경을 거쳐서 개경까지 공격을 했는데 직도 전술에 대응하는 전술은 청야 전술입니다. 싸우지 않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직도 전술을 펴는 쪽에서는 후방에 적군이 남아있다고 하는 약점을 안게 됩니다. 후방이 고스란히 고려군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빨리 후퇴를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려 국왕은 개경을 버리고 나주로 피난을 가면서 사람을 거란 성종에게 보내서 계속 협상을 시도합니다. 강조를 죽였으니 더 이상 전쟁할 명분이 없어진 게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지금 군대를 돌리면 고려 국왕이 거란 성종이 있는 데까지 가서 조회하겠다고 하는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을 벌였고 직도 전술 때문에 후방에 약점이 있었던 거란 성종도 명분을 살리면서 후퇴를 하게 됐는데요. 이 후퇴하는 거란군과 전투를 벌여서 큰 공을 세운 것이 바로 양규 장군이죠. 거란이 공격해서 점령하고 있던 곽주성을 양규 장군이 공격해서 탈환하는 일도 있었고 흥화진에 주둔하고 있다가 거란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이 거란군을 만나서 전투를 벌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양규가 거란군을 무로대에서 갑자기 습격해서 2천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고려 사람 3,000명을 되찾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란군을 계속 공격하면서 수천 급을 베고 고려군 포로를 구출하는 이런 역할을 이때 양규가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장면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역시 고려사 기록도 드라마처럼 영웅적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1011년 1월 28일 거란군 선봉을 맞아서 천여 급을 베었다. 자, 그런데 그날 거란 황제가 이끄는 대군이 갑자기 진군해오자 양규는 부장이에요. 김숙흥과 종일토록 싸웠지만 병사들이 다 죽고 화살도 다 떨어져서 모두 진중해서 전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양규의 그 전사 장면은 양규가 전사한 지 35년 뒤에 양규를 포상하는 국왕의 문서에서 좀 더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문종의 제서인데요. 거란이 침략했을 때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 부지위 김숙흥 등은 몸을 바쳐 힘껏 싸워 여러 번 연달아 적을 격파하였으나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화살을 맞아서 함께 전사하였다. 드라마에서 그린 바로 그 장면이죠. 드라마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려고 의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릎이야 꿇었겠지만 너무 많은 화살을 맞아서 겉보기에 꼭 고슴도치 같은 모양이 되어서 전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공을 마땅히 표창을 해야 될 것이니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권장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